고객 입장에서 사장님이 바뀌었네 뭐 요런 상황. 맞습니다. 네네네.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내가 바뀔 사장님인 거죠. 네. 몸만 싹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쓰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프차 창업상담소의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예비 창업자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집 창업을 준비하는 38살 직장인입니다. 현업은 유지하고 아내의 이름으로 치킨집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창업자금은 최대 1억까지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주지인 부천에서 치킨집 양도 양수를 생각했습니다. 신규 창업과 양도 양수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만약 양도 양수를 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적정 권리금은 얼마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니까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용어들이 뭐 양도 양수, 권리금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창업 시장을 좀 아시는 분 같은데, 이 양도 양수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치킨집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사장님의 매장을 사서 내가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사장님이 바뀌었네 뭐 요런 상황. 맞습니다. 네네네.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내가 바뀔 사장님인 거죠. 네. 몸만 싹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쓰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 양수 할 때 어떤 절차로 돼요? 창업 컨설팅이라든지 뭐 가맹 본사의 소개 등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양도 양수 매물을 먼저 확보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길거리 가면 치킨집이 많은데 네네네. 이 집이 지금 양도 양수 대상으로 사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 집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봐서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네. 임대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온라인에 양도 양수 물건을 다루는 포털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창업 컨설턴트 등을 통해서 양도 양수 매물은 소개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마입니다. 그러면 얼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구멍가게 아니니까 그렇게 얼마 주고는 아니고요. 현금 거래는 안 되고 계좌 입금하셔야 돼요. 계좌 입금. 네네. 그렇죠. 현금 그쵸. 네. 그러니까 신규를 정말 자기가 그냥 가게도 구하고 브랜드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남이 하던 가게를 그냥 내가 인수받아서 양도 양수 하는 거랑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규 창업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여기 오픈했을 때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장사가 하던 데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면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단점은 반대로 실제로 오픈했을 때 기대한 만큼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장단점인 것 같고요. 양도양수 매물은 그 매물 정보가 정확하다라고 하면 매출과 순이익이 공유된 상태에서 그 매출과 손익을 보고 권리금이 책정돼서 구매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단점으로는 그 예측할 수 있는 수익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가게를 넘기려는 사장님이 자기 매출을 다 보여줘요? 그쵸. 거래 희망하면 보여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매출을 공개를 해야지 권리금이 책정이 되니까. 저 가게 인수할 건데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겠죠. 좀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매출 같은 건 공개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계속 얘기하는 가맹비나 교육비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또 내는 거예요? 이거는 가맹 본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이제 친족 간의 거래가 아니고는 신규 창업으로 간주하고 다시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케이스가 다양하고 패전 방어를 위해 안 받고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찌됐건 본사와의 관계는 신규 창업자와 동일하게 계약서를 새로 쓰기 때문에 가맹비용, 교육비는 보통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프차 TV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이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신규 창업이 아니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양도 양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좋을까요? 일단은 양도 양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매장의 컨디션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브랜드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그럴 수 있어요. 양도 양수 사유가 내가 여기 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 매장 빨리 처분해버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내가 덜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고객한테 선호도가 높고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인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거 볼 때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마이프차? 맞아요. 창업할 땐 마이프차. 네네. 마이프차 한번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마이프차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요. 창업의 시작과 끝 마이프차에 들어오시면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프라닭 치킨 브랜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유명하죠? 프라닭이라는 브랜드를 들어가면 가맹사업 현황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 브랜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프라닭은 가맹점 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죠. 특히 2019년에서 2020년도에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계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엄청 많이 됐고
명의 변경이라는 게 58개 보이죠. 네. 이게 양도양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거는 폐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 개네요. 네, 맞아요. 양도양수는 어찌됐건 폐점될 만한 매장은 양도양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명의가 변경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매출은 계속 나오고 할만하니까 또 구매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리면 폐점률은 최근 들어서는 뭐 프라닭은 거의 뭐 폐점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폐점률도 엄청 낮고 그리고 월 평균 매출액도 보시면 6,300만 원. 제가 알기로 프라닭은 치킨 브랜드 중에 거의 1등 탑티어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브랜드다라고 하면 일단 양도양수 하기에는 브랜드 자체는 되게 괜찮죠. 그러니까 하기 전에 내가 이 브랜드 자체의 사업성을 또 마이푸처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본사가 탄탄하지 않는 브랜드를 양도양수 했을 때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가 크니까 먼저 본사가 어떤 재무 상태인지 성장세를 그리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그런 개별 가맹점주분들이 장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는 게 또 본사의 할 일인데 광고가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프라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또 아마 매장 수익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런 성장세가 높은 브랜드들은요 프리미엄이 좀 있어가지고 권리금이 좀 다소 비싸기도 해요. 근데 권리금 아까도 이분이 권리금 얘기를 하셨는데 권리금이라는 게 뭐예요? 권리금이 참 어려워요. 보증금은 시세라는 그런 게 있는데 권리금은 부르는 게 값이고 협의되는 게 거래 금액이어서 적정 권리금이다라는 기준이라는 게 좀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 3년 동안 장사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가게의 사업 영향력을 돈을 주고 팔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계산하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공식이 있진 않는데 이제 보통 이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매출 권리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 시설, 매출. 네. 바닥 권리금은 이 점포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팔아도 거래될 만한 권리금이고요. 그리고 시설 권리금은 말 그대로 이 매장을 오픈했을 때 튀김기, 뭐 에어컨, 간판 등의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고 매출 권리금은 이 매장의 매출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명확히 이걸 구분해서 거래하진 않고 이런 것들이 고려됐을 때 합쳐서 권리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얘기하기에 권리금은 월 수익금을 몇 개월로 곱할지에 따라서 좀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매출 1억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월에 1,000만 원 정도 나요. 그러면 그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회수되려면 한 1억 2천에서 1억 8천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 금액을 얘기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팔려는 사람은 2년치 받고 싶을 거고 살려는 사람은 1년치 받고 싶을 거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시세라는 게 없어요. 근데 프라닭 같은 브랜드는 제가 느꼈을 때는 당장 망할 만한 브랜드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브랜드는 권리금 책정할 때 뭐 30개월까지 고려되기도 해요. 또 예를 들어 지금 프라닭은 우리가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액이 6천만 원인데 뭐 보통 치킨집들이 한 10에서 15% 정도 이익률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보수적으로 10%라고 보면 600만 원이 이제 매월 나오는 거고 6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 곱하면 7,200만 원 정도를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프라닭이니까 이제 얘가 한 2년짜리로 간다. 그러면 한 1억 4천. 근데 맞습니다.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는 팔 때는 이익금의 1년 반 이상의 금액을 받고 싶고요. 팔 때는 1년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사고 싶어요. 마이프차 TV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근데 얘기해주신 2년 이상은 이런 브랜드들은 더 넓은 기간을 보여주긴 해요. 베스킨라빈스, 뭐 본죽, 굽네치킨 이런 브랜드들은 권리금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에 회수되더라도 거래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양수양도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치킨이라는 업종 특성상 수익률이 조금 낮고 워낙 경쟁이 심한 업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A급 브랜드 말고는 권리금이 엄청 높진 않아요. 고민하셔야 되는 게 또 최소 지금 프라닭은 한 달에 한 600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1년 치면 그것만 6천만 원인데 그럼 이분이 지금 1억 있다고 했으니까 권리금으로 한 6천만 원을 최소 그 정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보증금 플러스 권리금. 근데 그거 말고 더 들 거는 가맹교육비 정도니까 만약에 권리금이 6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신규 창업보다 좀 낮게 창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양도양수 하시는 분들한테 주의사항을 딱 2개 말씀드리긴 해요.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양도양수 거래에는 컨설턴트들이 많이 낍니다. 근데 여기서 종종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게 뉴스에서도 창업 컨설턴트라고 칭하는 양도양수 매물을 주로 다루는 안 좋은 사례들도 많이 얘기되고 있고 해서 이 사이에 너무 과도한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양도양수 할 때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하면 매출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안 나지만 내가 하면 더 오를 거야. 네네네. 근데 그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 생각을 많이 버리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막 매출 막 2배
배씩 뛸 수 있을지 알고 시작을 해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은 되게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드물다. 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하던 사람도 충분히 노력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양도양수 막 직거래 같은 거 하는 사이트에 가면 똑같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주인이 직접 하시면 매출 무조건 오를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은 조금 가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매출과 지금 수익에서도 이게 적정한 권리금일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양도양수를 개인이 그냥 가서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뭐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뭐 당근마켓 이런 데도 올라오기도 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 거래는 업체를 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처럼 법적으로 막 엄청 잘 보장돼 있고 막 그러지 않다 보니까 되게 조심해야 될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또 어려우니까 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양도양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례나 본인에게 딱 맞는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창업상담소에 들어오셔서 본인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